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금요일 순서죠. 영순의 자팍살롱입니다. 자, 옷차림이 두툼해지는 계절입니다. 외투안으로 덩달아 두툼해지는 내 옆구리살 고민이시죠? 이번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찐 것이다. 35년 임상경험 국내 비만 치료계 1인자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 내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생각하잖아요. 하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발상의 전환, 예.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을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현상이 보여지지만 예. 사실은 그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잘못 먹어서 몸이 망가진 결과물로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를 예. 이걸 원인이라고 착각하면 해법은 적게 먹고 운동해라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보면 예. 잘못 먹어서 몸이 망가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치료해야죠. 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몸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 우리가 무턱대고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살이 찌지 않는 몸, 건강한 몸, 토양 좋은 몸을 만드는 방법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한 4주짜리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지난번에 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사람들이 그 책에 소개된 4주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셨는데 스위치온 다이어트.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거는 사실 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는 치료식으로 고단백식이라든지 당뇨식 또는 우리가 지중해 식단,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 이런 게 다이어트거든요. 예.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적게 먹어서 살 빼는 거를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4주 프로그램을 이제 그 제시를 했더니 예. 선생님 4주만 다이어트 하면 그다음에는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죠.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앞서 토양을 말씀하셨는데 네. 건강한 토양은 가꾸어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놔두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원도 매일매일 가꿔야 유지가 예. 되듯이. 예. 그러면 우리 몸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가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생 실천해야 되는 건강한 다이어트인 거고 예. 그러다가 내가 잘못 먹어서 내 몸의 토양이 나빠졌다면 다시 건강한 토양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치료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음. 그래서 4주 치료 프로그램을 해서 내 토양이 건강해지면 그다음에는 평생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낸 책의 제목을 제가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라고 한 게 예. 아니 토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그러니까 각자의 체형 체질이 다른데 한 사이즈의 옷을 다 던져놓고 야 이게 표준 사이즈니까 이 옷만 입으면 돼. 어떤 사람은 헐거울 거고 어떤 사람은 꽉 낄 건데 예. 1500칼로리 식단표와 주 5일 유산소 운동의 치료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물어볼 게 많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도 물어볼 질문 있으시면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그 4주짜리 프로그램 좀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자, 1주, 2주, 3주, 4주 보통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망가진 원인을 네. 저는 이제 간에 기름이 꼈다. 그다음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예.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예. 그다음에 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염증.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져 있다. 예. 또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이 뿌리 속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망가진 그 예. 원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얘네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지방간이라는 우리 흔히 지방간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술보다 과당, 우리 설탕의 50%를 차지하는 과당이 지방간의 원인이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술 먹고 지방간이 왔으면 치료가 뭐죠? 술을 끊어야죠. 예. 그러면
설탕 먹고 지방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끊어야죠.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식욕 억제제 먹고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치료가 될까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예.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술과 달달한 설탕을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지방간이 건강해지면은 그러니까 간이 이제 지방간 치료되고 간이 건강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간이 건강해지면 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컨트롤러니까 신진대사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망가진 결과물이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체중계의 눈금이 올라가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야, 그렇군요. 그럼 간만 정상으로 돌려놔도 예.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예.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또 만성 염증도 치료해야 된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만성 염증 현대인들의 만성 염증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있거든요. 네. 네, 에너지원이라는 게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방인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지방 저장 창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뱃살, 예. 허벅지살, 그러니까요. 네, 피하 예. 지방 조직이 지방 저장 창고고 예. 탄수화물 저장 창고는 간과 근육인데 아, 과거에 우리 원시 인류 시대 사냥을 했던 그 시절에는 예. 근육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에너지원을 비축해둘 창고를 마련해 놓고 예.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이제 비축해둔 것을 끄집어 쓰고 예. 남으면 여분으로 비축을 해뒀거든요. 아, 현대인들이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 일이 지금 뭐가 있죠? 음.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기껏해야 1시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전부인데 예. 그러면 이 저장 창고가 비워질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창고라는 거는 쌓아뒀다가 또 비웠다가 채웠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현대인들의 저장 창고는 지금 쌓아두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쌓아두면 한없이 창고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어느 순간 그 창고에 쌓아뒀던 게 넘쳐나서 우리 몸 여러 군데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돌아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만성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뭐 지방이라든지 이걸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는 방법, 끌어다 쓰는 방법은 뭐예요? 끌어다 쓰는 방법은 결국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간간히 굽는 거예요. 아, 지금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피하 지방 저장 창고를 스폰지에 비유를 해보면 네. 스폰지가 물을 머금으려면 쥐어 짜야 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쥐어 짜주지 않고 물을 머금고 있는 스폰지에 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기능을 뭐 못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게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 지방이 그 필요한 지방을 끄집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끄집어 쓰지를 못해요. 예. 이때부터 살이 찌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인슐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인슐린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 인슐린이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잡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럼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슐린도 쉬어야죠. 인슐린이 쉬어야 한다. 네, 우리도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인슐린도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쉬어요. 그러면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 예. 인슐린이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일 먹고 견과류 먹고 어쨌든 입에다가 뭘 집어넣고 그리고 인슐린이 계속 일을 하는 중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을 먹으면 예. 인슐린은 언제 쉬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 12시간 이상 좀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의 공복은 인슐린이 쉬기 위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공복 시간을 늘려야 저항성이 돼요? 있는 분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예. 12시간 공복 후에 혈액 검사로 인슐린을 체크해 보면 바닥에 있어야 되거든요. 인슐린이 네. 쉬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럼 12시간 공복 후에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아침 식사로 또 시작하면 인슐린은 24시간 내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러면 예. 살이 안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침을 거의 강제 단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못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좀 더 있다 먹어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간헐적 단식도 중요하지만 네.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그렇군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간헐적 단식 그냥 아침 안 먹으면 간헐적 단식 아니에요? 그럼 점심 저녁 두 끼를 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챙겨 먹을 수 있느냐?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적어도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은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거고 예. 먹어야 되는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예. 적어도 하루에 3끼 내지 4끼는 챙겨 먹되 예.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위주로 먹으라는 거죠. 그 그렇군요. 필수 영양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 대표적인 게 단백질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서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밥상을 뒤집어라. 우리가 밥상을 뒤집어라. 과거에는 밥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먼 길 걸어 다니고 했던 시절에는 탄수화물이라는 급성 에너지원이 필요했죠. 네. 우리 1970년대 산업 역군들이 활동하던 때에는 밥이 부족할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그 정도로 신체 활동량이 많나요? 아니죠. 네.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는 밥심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챙겨 먹으면서 예.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부식으로 내려가야죠. 그렇군요. 예. 네.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끔 밥량을 조절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식단을 바꾸는 게 좋은지 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뭐 과일이라든지 프레이크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예. 현대인들의 인슐린이 지금 많이 지쳐 있거든요. 아침부터 인슐린을 피곤하게 만들면 하루 종일 혈당이 춤을 춥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쉴 수 없이 배가 고프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뭐 샐러드라든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주식으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뭐 삶은 달걀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샐러드에 뭐 삶은 달걀 거기에다 그릭 요거트 뭐 거기에 뭐 블루베리 정도 같이 먹게 되면 가볍게 먹으면서도 든든한 아침이 되고요. 예. 점심은 아무래도 오후에는 활동량이 있게 되니까 점심에는 밥을 먹되 그 주식을 제가 단백질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뭐 생선구이라든지 순두부 이런 단백질 했으면 밥을 좀 많이 드셔도 좋고 만약에 점심에 뭐 제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고기라든지 조금 약간은 좀 당질이 들어간 것을 했으면 밥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후에 내가 신체 활동이 별로 없다? 의도적으로 밥은 반 공기만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녁은요? 저녁은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온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산책하고 좀 활동을 할 거면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지만 밥 먹고 나서 TV 시청하다가 잠자리에 들 거면 그러면 역시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채소와 단백질을 주식으로 챙겨라. 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탄수화물도 여러 종류잖아요. 네네. 지금 5549번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침에 호밀빵 먹는 거 안 되나요? 땅콩 버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는 식이섬유도 있고 설탕 같은 단순당도 있고 복합당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호밀빵이라는 게 이제 그 아무래도 복합당질이고 거기다 뭐 설탕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뭐 좋은 탄수화물이긴 해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지금도 땅콩 버터 얘기를 했는데 땅콩 버터라든지 애플 사이더 비니거처럼 이제 당 중독이 된 현대인들이 혈당 조절은 해야 되겠고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끊기는 힘들고 하니까 땅콩 버터 발라 먹던가 아니면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는데 뭐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왜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면 조금 줄이는 게 좋아서 아침부터 빵을 드시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식단으로 한 달 4주를 보내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4주 동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음식들을 다 바꾸면 몸 상태가 실제로 많이 좋아지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도 1년에 뭐 이제 휴가를 받아서 예. 좀 뭐 일주일 또는 뭐 2주간은 일 놓고 쉬잖아요. 예. 우리 간에는 언제 휴가를 줬을까요? 아, 휴가 준 적이 없어요. 없죠. 예. 근데 간은 실수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하지만 간에게 힘들게 해주는 게 이제 술이라든지 과당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간에게 술이나 과당을 2주만 끊게 해줘도 빠르게 예전의 몸으로 회복되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간은 회복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휴가까지 갈 것도 없고 예. 일주일 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좀 쉬면 또 월요일 날 새로운 대충전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예. 간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간에 선물 줘야겠다. 네. 그죠? 네. 간이 좀 쉴 수 있도록.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에 한 달을 술을 끊고 제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을 저 스스로에게 하거든요. 예. 물론 저는 배가 나오고 살이 찌진 않았지만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우리 교수님 보시면 진짜 젊어 보이세요. 예. 피부도 좋으시고요. 일단 토양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토양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 다이어트는 벼락치기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듯이 예. 며칠만 소홀히 해도 막 저 쭉정이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예.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키나와 의 마을에 사는 부족 같은 경우에는 고탄저지 음식을 먹고 알래스카에 사는 마을에도 부족들은 저탄고지를 먹는다. 그래도 장수하는 이유는 음식의 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처음으로 그 꺼집어냈던 게 씨앗이냐 토양이냐거든요. 예.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감염성 질환은 우리가 씨앗만 해결하면 됐단 말이에요. 예. 결핵 걸리면 결핵약으로 치료하면 됐잖아요. 현대인들의 병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토양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다 잘못된 토양에서 비롯된 결과물인데 이 토양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씨앗만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오르냐 육식이 좋으냐 채식이 좋으냐의 싸움은 이건 토양을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과일이 예. 건강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예. 아니 토양이 좋으면 과일을 하루 3끼 먹든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지만 내가 전당뇨고 내장지방 비만이고 이런 몸이면 과일이 들어오면 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그렇군요. 오히려 과일이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과일을 먹어도 되는 몸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양을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좋은 몸을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운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그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식사하고 반드시 산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혈당을 가만 놔두면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빠르게 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즘 저성 노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성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하는 게 저성 노화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식사를 해서 혈당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떨어질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간 혈당의 75에서 80%를 근육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육이 먹어주어야 간과 피하 지방이 좀 편해져요. 그런데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앉아있게 되면 예. 근육이 먹을 일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간과 피하 지방이 그거를 다 처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식사하고 나면 그냥 가볍게 10분, 20분 걸어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예. 혈당 조절이 되는데 그렇군요. 굳이 뭐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 만성 염증도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몸을. 그러기 위해서는 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 해 하면은 나 저탄고지에 간헐 측단시키는 식단과 나 운동해 딱 두 예.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다이어트라는 자동차에 식단과 운동은 앞에 두 바퀴고요. 예. 뒤에 두 바퀴가 숙면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예.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스트레스도 말씀하셨어요. 네. 예. 스트레스가 쌓이면 살 거의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게 되면 예. 얘가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다 해집게 되는데 특히 뇌가 예민해지거든요. 예.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달달한 음식이 더 땡기게 되거든요. 못 참죠. 그렇군요. 네.
조금 참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폭식하게 되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제 지금 이 몸에서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거 못 먹는 거 스트레스야. 나 하기 싫은 운동 억지로 해야 돼 스트레스야. 이러면 성공 못해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찐 것이고요. 몸 토양부터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북상선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